안녕하세요. 행소맘입니다. 오늘의 신문 함께 읽어보아요. 곤혹스런 은행, GTX-A, 삼바 송도, 용적률 상향, 세금 정상화 5개의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190만 명 채무 불이행 위기, 비탄감 떠하는 은행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평균 대출 금리는 3.9%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3%가 상승한 6.9%가 될 경우에는 대출자 1,646만 명 중에 190만 명이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가 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럼 DSR이 뭐냐면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을 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대출을 낸 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7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저는 1,000만 원에 대해서 700만 원의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내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즉 70% DSR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요. 그럼 70%가 초과가 되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은행에서는 분류한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차주란 대출을 낸 사람을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면요. 원금과 이자 상환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그것보다 제일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제2금융권에서 취약 차주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높아지는 금리를 막기 위해서 은행별 채무 조정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은행별로 자발적으로 다양한 상품 또는 방법으로 이렇게 채무 조정안을 마련했어요.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 가운데 5% 넘는 부분은 은행이 1년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만약에 6.5%예요. 그러면 대출을 낸 차주는 1년 동안은 5%에 대한 이자만 내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5%는 은행에 내어주고요. 대신에 이 1년이 끝나게 되면 차주는 나머지 모든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은행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혜택을 마련한다고 해요. 그리고 카뱅에서는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 또는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K뱅크에서는 19년부터 119K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K뱅크에서 A라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다가 이걸 자꾸 연체하게 돼요. 그러면 연체하고 또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굉장히 곤란하니까 조금 고금리긴 하지만 대출 기간이 훨씬 길어진 119K 대출로 이렇게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리고 토스뱅크에서는 당국이 제시한 이자 감면 및 원금 탕감 등을 차후에 어떻게 참여할 건지 입장을 내비쳤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서 정부의 제안에 은행도 울며 겨자 먹듯 정부의 뜻을 따르는 듯 보여요. 어쨌든 은행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나 서민 입장에서 또는 비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길 일은 맞는 것 같아요. GTX 통합 환승 할인 동탄에서 강남까지 4,500원. GTX가 이렇게 첫 삽을 뜨면서부터 참 말이 많았어요. 엄청 비쌀 거다. 저걸 만들어 놓아도 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적을 거다. 이런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GTX-A 노선 개통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네요. 자, 시작부터 운임요금 문제로 말이 많았던 터라 저는 참 흥미롭게 읽었어요. 자, 두 가지 포인트로 있었었는데요. 거리에 따라 지불한다.
그리고 4회까지 환승이 가능하다 였어요.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동탄 신도시에서 강남으로 갈 경우를 봤었거든요. 보니까 먼저 동탄 신도시에서 동탄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요. 한번 타지요. 그리고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GTX를 타고 갑니다. 두 가지 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서역에서 강남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 갈아타긴 하나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버스, GTX, 지하철 이렇게 세 가지를 타는 경우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세 번 타면 도착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요금은 저렴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타는데 왔다 갔다 하면 9,000원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갈아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좀 바지런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에 추가 기지 짓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라고 불리죠. 이 기업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의 제조 특허나 이런 것들은 외국 본사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약을 만들어서 배로 운송해서 세계 각국에 보내다 보면 굉장히 운반 비용이 많이 들잖아. 유통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허브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유통 비용이 확 줄게 돼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 중간 허브 형태의 대리 생산 공장 역할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현재 인천 송도에 제1 공장이 있어요. 2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최근 제2 공장을 위해서 35만 평을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 송도가 참 살기 좋거든요. 그게 참 살기 좋은데 거기에 대기업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 과연 고용 인구가 얼마 될지는 먼저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적률 상향 특례 250만 호 그리고 알파 속도 낸다. 향후 민간 주도 개발 사업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해요. 공공 재개발에만 부여했던 도시 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도 함께 준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공급에 좀 힘쓰는 느낌이 많이 들지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명박 정부 때가 떠올랐어요. 그게 왜 떠올랐는지 제 생각을 읽고 싶으시면 나중에 블로그에 오셔서 서울 부동산 역사와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본 제 생각을 나눠 놓은 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겁니다. 당정, 소득, 법인세 완화,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공감대를 하다. 좋은 소식이지요. 그런데 획기적일까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궁금하긴 해요. 이게 언제 발표되냐면 7월 21일 내일 발표된다고 신문 기사에 적혀 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그 공감대를 녹여서 좋은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내일이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제가 읽는 신문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안녕.